야, 오늘도 우리랑 밥 먹을래? 대답도 안 해? 예의 없네. 물이 부족했나? 머리 좀 식혀야겠지. 시작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덜컥 닫힌 교실 문 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물을 뒤집어 쓰고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던 소년. 그저 작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맞는 것도 조롱당하는 것도 당연했던 아이. 누구도 그가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뀔 수 있다고 믿은 사람조차 없었죠. 하지만 그날 새벽 먼지 쌓인 유도장의 문이 열리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아이는 괴물 같은 일진을 단 한 판에 눕혀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소년의 손에 새겨진 김태수라는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뜨거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오늘 하루도 복 받으세요. 점심시간 덕화중학교 2학년 3반 교실은 시끄럽고 어수선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실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사이 김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작은 체구에 뿔테 안경을 쓴 진우의 교복은 늘 구겨져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야, 김진우, 오늘도 우리랑 같이 밥 먹을까? 장현수의 목소리가 교실 뒤편에서 들려왔어요. 1학년 때부터 진우를 괴롭혀온 장현수는 키가 크고 덩치도 좋은 편이었죠. 옆에는 항상 최세민이 따라다녔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책상 위의 연필을 만지작거렸어요. 대답도 안 해? 예의가 없네. 장현수가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진우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책상에 이마를 부딪혔어요. 아픈 것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더 컸죠. 교실에 남아있던 몇몇 아이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봐, 너 좀 일어나봐. 최세민이 진우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진우는 비틀비틀 일어났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말하려고 해도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 좀 해야겠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장현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뭔가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결국 고개만 작게 끄덕였죠. 급식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진우는 줄을 서려고 했지만 장현수가 뒤에서 밀쳤습니다. 진우는 앞 학생에게 부딪혔고 그 학생은 짜증스럽게 뒤돌아봤어요. 야, 뭐야? 죄송합니다.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장현수는 만족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물컵을 들고 와서는 진우의 머리 위로 물을 부었어요. 차가운 물이 진우의 머리카락과 목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진우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샤워했네. 시원하지? 최세민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진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훑어내리며 급식실을 나왔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씻을 수도 없었죠. 그렇게 오후 수업을 젖은 채로 받아야 했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진우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돌아 작은 분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형 진석이 정비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석은 진우의 젖은 머리카락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가져왔어요. 고개 숙여 진석이 묵묵히 진우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진우는 형의 손길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부끄러웠죠. 형, 저는 맞는 놈보다 더 아픈 건 안 싸우는 놈이야. 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봤어요. 형의 눈에는 무엇인가 단단한 것이 있었죠. 그건 진우가 가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진우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물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느낌, 주변 아이들의 시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누워있는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바로 아버지가 운영하던 유도장이었죠. 진우는 몰래 집을 나와 유도장 앞에 섰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문이었죠.
진우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순자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열쇠를 어젯밤에 몰래 가져온 것이었어요. 끼잉 마이너스. 문이 열리면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유도복들, 벽에 걸린 트로피들, 모든 것이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진우는 벽 한쪽에 걸린 낡은 도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입던 하얀 유도복이었어요. 가슴팍에는 김태수라는 이름이 수놓여 있었죠. 진우는 조심스럽게 도복을 만져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버지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구석에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김태수 마이너스 전국체전 결승이라고 적혀 있었죠. 진우는 테이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거실에서 비디오를 틀었어요. 화면에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유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서 있는 아버지는 진우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달랐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자신감에 차 있었죠. 경기가 시작되자 아버지는 상대방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한판, 심판의 손이 하늘로 치솟았고 관중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진우는 화면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피 아직 안 식었어. 뒤에서 형 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진석이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지했어요. 손에 잡는 그 순간부터 너는 다르게 움직일 거다. 진석이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형을 바라봤죠. 형, 저는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그런 피를 가지고 태어났어. 다만 그걸 깨워야 할 뿐이지. 진석이 일어나더니 종이 한 장을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빼곡히 적힌 훈련 메뉴였어요. 새벽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기본 자세, 매치기 연습까지. 진우는 종이를 보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든 훈련이었거든요. 이거 다 해야 하는 건가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방식이야. 몸보다 마음을 먼저 단련시키는 거지. 내가 정말 바뀌고 싶다면. 진석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물을 뒤집어 썼던 굴욕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진우는 유도장에서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진석이 옆에서 지켜보며 자세를 교정해줬어요. 기본기부터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진우의 몸은 금세 땀으로 젖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호흡이 중요해. 상대방보다 먼저 지치면 기술도 소용없거든. 진석의 조언을 들으며 진우는 움직임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던 것을 되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떨기만 하던 손이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직은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같았어요. 2주일 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며칠간의 새벽 훈련으로 어깨가 조금 넓어진 것 같았죠. 아직은 미미한 변화였지만 진우 스스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아이들 사이에서 장현수가 진우를 발견했어요. 며칠 동안 진우를 괴롭히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체육 선생님이 씨름 수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씨름을 해보겠습니다. 둘씩 짝을 이뤄서 매트 위에서 겨뤄보세요. 체육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장현수는 눈을 번뜩이며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죠. 선생님, 저는 김진우랑 하고 싶어요. 장현수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거든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상하게 두려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매트 위에 선 두 사람을 보며 아이들이 둘러쌌습니다. 장현수는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반면 진우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지난 2주일 동안 형이 가르쳐준 호흡법을 떠올렸습니다. 시작. 체육 선생님의 신호와 함께 장현수가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현수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죠. 진석이 말했던 대로 상대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장현수가 진우의 어깨를 잡고 밀어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넘어졌을 텐데 진우는 중심을 잡고 버텼어요. 장현수는 조금 당황했지만 더 세게 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진우는 장현수의 힘을 이용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유도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죠. 장현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세로 장현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쿵! 장현수가 매트에 등을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뭐야?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진우는 일어나서 장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장현수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일어나세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장현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일어났어요.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다시 해. 장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력으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침착했습니다. 상대방이 흥분할수록 더 많은 틈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장현수가 거칠게 달려들자 진우는 한쪽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장현수의 팔을 잡아 던지기 기술을 시전했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장현수는 매트에 머리를 부딪히며 기절했습니다.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체육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쓰러진 장현수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속이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죠. 김진우, 괜찮나? 체육 선생님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장현수가 깨어나자 주변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쟤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체육관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장현수를 넘어뜨렸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진우는 형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진석은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게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형, 저는 뭔가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변하는 게 무서운 게 정상이야.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복수를 위해서인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진석의 말이 진우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훈련하며 진우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게 정말 복수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다음 날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제가 장현수를 넘어뜨린 그 애야 진짜 신기하다. 진우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시선을 받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장현수는 최세민과 함께 진우를 찾았습니다. 어제의 굴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했어요. 체육 시간처럼 공개적으로 당할 수는 없었죠. 야, 김진우, 우리 잠깐 얘기할까? 장현수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고 있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들어 장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벌 떨었을 텐데 지금은 조용히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요? 진우의 대답에 장현수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떨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어제 그거 운이 좋았던 거지? 진짜 실력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장현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었다면 예전 진우는 벌써 사과하고 빌었을 텐데요. 기숙사 창고로 와. 지금 당장. 최세민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그리고 솔직히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기숙사 창고는 학교에서 가장 으슥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오래된 체육용품들과 청소 도구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죠. 장현수와 최세민 그리고 다른 2명의 일진들이 진우를 둘러쌌어요. 어제 그 짓이 우연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장현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 생각이었어요. 진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이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비우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첫 번째 공격이 왔습니다. 최세민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진우는 옆으로 피하며 최세민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깨 너머로 매치기를 시전했습니다. 최세민은 창고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 팔이. 최세민의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진우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이 나왔거든요. 이 자식이. 장현수가 화를 내며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현수의 공격을 피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관절기로 장현수를 제압했어요. 으악, 나 달라고. 장현수가 소리쳤지만 진우는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장현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있었어요. 장현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진우가 장현수를 놓아주자 4명은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진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떨림은 없었지만 뭔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결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사건의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촬영했던 것 같았어요. 일진 때려잡은 찐따 역전 드라마 등의 제목으로 영상이 돌아다녔죠. 진우는 집에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 자신이 낯설어 보였어요. 정말 자신이 저렇게 했던 건지 믿어지지 않았죠. 형,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진석이 옆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싸움은 전투지만 전쟁은 아직이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무도 진우를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죠. 하지만 진우는 이런 변화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형 진석이 진우를 유도장으로 불렀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진석이 오래된 상자를 꺼내며 말했어요. 상자 안에는 신문 스크랩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김태수와 관련된 자료들이었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살 때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였죠. 그건 조작된 사고였어. 진석의 말에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당시 유도계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어. 선수 선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품 수수, 심판, 매수 같은 것들 말이야. 진석이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유도계 비리 의혹, 김태수 선수 제보 예정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증언하기 하루 전날 사고가 났어. 너무 우연의 일치였지.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왜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피가 깨어났으니까. 진석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진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죠.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선택한다면 도와주겠어. 진우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기억, 유도복을 입고 연습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던 기억. 형,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강해지고 싶어요. 그럼 진짜 훈련을 시작해보자. 지금까지는 기본기였어. 진석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부터 진우의 훈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을 뛰고 저녁에는 유도장에서 기술을 연마했어요.
진석은 단순한 유도 기술뿐만 아니라 심리전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법, 긴장감을 이용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싸움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이미 승부는 끝난 거야. 한 달간의 집중 훈련 후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더욱 탄탄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죠.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대회 공지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유도 경기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진우는 그 공지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참가하겠습니다. 진우가 체육 선생님에게 말했을 때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체육 시간에 소극적이던 학생이었거든요. 정말 괜찮겠니? 꽤 수준 높은 선수들이 올 텐데. 네, 준비됐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아버지의 도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도복을 입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체육대회 당일 학교 체육관은 북적거렸습니다. 각 학교에서 온 선수들과 응원 온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진우는 아버지의 도복을 입고 준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도복은 이제 진우에게 딱 맞았고 가슴팍에 김태수라는 이름이 더욱 선명해 보였어요. 긴장되지? 옆에서 다른 선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덩치가 큰 고등학생이었어요. 진우보다 한 살 많아 보였죠. 조금요. 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나는 정민호야. 작년 전국대회 준우승했어. 너는? 김진우입니다. 김진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정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경기 준비에 집중했어요. 진우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형이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고르고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김진우 선수, 진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온 거였어요. 진우는 일어나서 매트로 향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어머니 정순자와 형 진석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형은 엄지를 치켜 세웠죠. 상대방을 보는 순간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정민호였거든요. 그런데 정민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김진우, 이제 기억났어. 장현수 사촌이 말하던 그 아이구나. 정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순간 이해했어요. 이 경기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장현수가 부탁했어. 너를 완전히 망신시켜달라고. 정민호의 말에 진우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경기가 시작되자 정민호는 바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체격 차이를 이용해서 진우를 압박했어요. 진우는 밀려났지만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형이 가르쳐준 대로 상대방의 힘을 분석했어요. 첫 번째 공격에서 진우는 넘어졌습니다. 정민호가 환호하며 주먹을 번쩍 들었어요. 관중들도 예상대로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침착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진우는 전략을 바꿨어요. 정민호의 공격을 피하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정민호는 점점 거칠어졌고 그만큼 실수도 많아졌어요. 세 번째 라운드, 정민호가 반칙을 시도했습니다. 심판이 보지 않는 사이에 진우의 도복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진우는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정당당하게 기술로 맞섰죠. 마지막 공격에서 진우는 아버지가 즐겨 쓰던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한판, 정민호가 매트에 등을 대고 쓰러졌어요.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우는 넘어진 정민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민호는 당황했지만 진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장현수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 시상식에서 진우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어머니가 펑펑 울고 있었어요. 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죠. 이 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칩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을 때 체육관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는 가슴팍에 김태수라는 이름을 만지며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우를 어머니가 꼭 안아줬습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진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했거든요. 체육대회에서의 승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학교에서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선생님들도 진우를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장현수만은 달랐습니다. 장현수는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촌형까지 진우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폭력 사건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김진우 때문이야. 장현수가 최세민에게 중얼거렸어요. 최세민은 아직 팔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지만 장현수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현수야, 그만해.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닥쳐. 너는 겁쟁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장현수의 눈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생각이었죠. 그날 오후 방과 후 진우는 유도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골목길을 지나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우. 뒤돌아보니 장현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들고 있었죠. 칼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장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죠. 진우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장현수, 칼을 내려놔.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해결책? 웃기지 마. 너만 없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장현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어요. 유도 훈련으로 단련된 반사신경이었죠. 미친 짓 하지 마. 진우가 소리쳤지만 장현수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진우는 유도 기술을 사용해서 장현수의 손목을 잡고 칼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장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도 진우를 공격했어요. 진우는 어쩔 수 없이 유도 기술로 장현수를 제압했습니다. 장현수가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어요. 끝났어. 이제 그만해. 진우가 숨을 고르며 말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너의 싸움이 아니다. 형 진석이 나타났어요. 언제부터 따라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진석이 장현수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송이, 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게 용기인 줄 아나? 그건 비겁함이야. 장현수는 진석의 눈빛을 보고 주저앉았어요. 진석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진우야,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진석이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마라. 너는 지지 않으면 돼. 그 말이 진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기는 것과 지지 않는 것의 차이, 복수와 자기 보호의 차이. 진우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석이 경찰에 신고했고 장현수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칼을 들고 위협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진우는 다치지 않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진우는 형과 함께 유도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저는 왜 기쁘지 않을까요? 장현수가 잡혔는데도 그게 정상이야.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거든. 진석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이 복수가 아니라 평화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우야. 내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데 쓸 수 있을 거야. 형의 말을 들으며 진우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자신처럼 괴롭힘당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졸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덕화중학교 체육관에는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진우는 특별히 아버지의 하얀 유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양복을 입은 것과는 대조적이었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이제 재학생 대표 김진우 학생이 송사를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소개에 진우가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텐데 지금은 차분했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약했고 도망쳤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아도 아무 말하지 못했고 집에 와서 혼자 울기만 했어요. 그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관중석에서 어머니 정순자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형 진석은 팔짱을 끼고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요. 제 안에 있던 이름 없는 용기를 믿었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트로피나 메달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형이 가르쳐 준 것은 싸우는 법이 아니라 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진우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했어요.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거라는 것을요. 앞으로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진우는 가족들과 함께 유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유도장을 정식으로 다시 열 예정이었거든요. 유도장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김태수 무도관 마이너스 관장 김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쳐갔어요. 아버지의 대답 같았죠. 첫 번째 제자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최세민이었어요. 팔이 완전히 나은 후 진우를 찾아왔던 것이죠.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진짜로. 최세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각오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우의 무도관에는 하나둘씩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 진우는 그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유도는 상대방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자신을 이기는 기술입니다. 진우가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몇 달 후 무도관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진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당해졌거든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을 찾아서였죠. 어느 저녁 진우는 혼자 유도장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도 훨씬 컸고 어깨도 넓어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죠. 누군가에게는 싸움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도망이었지만 진우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에게는 제 안의 피를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형 진석이 들어왔어요. 혼자 뭐하고 있어?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석도 함께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형도 자랑스러워요. 형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두 형제는 나란히 서서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진우는 유도장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도 제자들이 와서 연습할 예정이었죠. 진우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기 전 진우는 한 번 더 뒤돌아 무도관을 바라봤습니다. 간판에 적힌 김태수라는 이름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꿈이 아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